김정은과 같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나와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결기 또 신념에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저희가 탄핵에 반대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지키게 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동감이시죠?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 그 동조 세력에 의해서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제 행정부 또 사법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을 또 탄핵했다고 겁박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곧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세력들의 저 어둠의 세력들의 겁박에 못 이겨서 결국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추와 재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해서 읍소를 한 것입니다. 탄핵 청구인이 누구입니까?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또 탄핵 심판에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소추와 재판을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계속 읍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공수처가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제의전으로 유명했던 그 기관,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권력기관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를 처벌하라! 이재명에 대해서는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 재판 중에 처음으로 1심 재판이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재판이 나오기까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4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법기관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헌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속전속결로 인민재판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을 구속하라! 대통령이 시정 잡배만도 못하는 이 수준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공수처가 직무 범위에 소위 말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란죄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직권남용으로 하겠다. 직권남용도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이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든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고 불법이고 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공수처를 처단하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공수처는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 그런데 중앙지법을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보셨죠? 소위 말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온상이 바로 서부지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입니다. 이 무서운 형 이순영인가요? 부장판사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판사 쇼핑이 성공한 겁니다. 이게 공수처라는 곳입니다. 공수처를 처단하라! 압수수색 영장 한번 보십시오. 압수수색 영장 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이나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낙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판사가 같이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법률 대표권과 입법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권한을 어떻게 부장판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법부를 해산하라! 이 권한은 대한민국의 어느 사법부의 판사도 가지고 있지 못한 권한입니다. 이런 권한은 국회가 입법할 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사 판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판사는 법 위에 선 판사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에 서 있는 판사요, 한마디로 초법적인 판사인 것입니다. 이순영을 사살하라! 저 신혜식 대표와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불법 원천 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동설에 나와서 같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당에서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김민정 의원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민정 의원님 또 오늘은 한 사람, 내일은 2사람, 모레는 3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올바른 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과 공수처가 올바른 서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2사람, 내일은 3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은 2사람이 3사람이 모이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뭉칠 것입니다. 국힘당 더 많이 나와라. 우리 김민정 의원님과 함께 같이 뭉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김민선. 사실 제가 12월 3일 날 경이 있던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제주도당에서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12월 3일 그날 새벽부터 계속 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지럽고 해서 그냥 계속 졸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계엄이 났다. 엄마 뭐해? 누워있으면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이겠지? 그러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정신이 들어와서는 정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당을 정리할 텐데 왜 참지 못하셨을까? 제가 사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저의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그 탄핵 소추문에는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 투표를 하는 그 소추문을 보면서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그들은 다시 한번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보수 세력은 여러분들을 제외한 저희 정치권에 있는 보수 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바로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 하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세력이 나이브한 것에 반해서 여러분을 제외한 보수 세력이 나이브한 것에 반해서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어떻게 사법농단을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바로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영장을 청구하겠다. 법에도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막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엄격한 법이, 그렇게 엄격한 사법부가 왜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돈을 받고 검찰이 7번씩이나 출석해라고 초원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는지, 왜 그래도 체포하지 않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하에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왜 대통령은 공적 감시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사법잣대라고 하는 게 엿장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또 저희가 손을 맞잡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